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내가 벌써 한 세기를 넘게 살았더군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고 마음이 너그러워질 것이라 믿지만 사실 노년의 삶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거창한 불행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무거운 하지만 꼭 전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은퇴 후 우리 집안에 남겨두어서는 안 될 4가지 암기와 같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그저 물건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결국 운명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 은퇴라는 기로에 서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불안감, 내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자꾸만 물건을 움켜쥐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비워냈느냐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죄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이건 누가 준 건데 하며 쌓아둔 것들이 어느덧 집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풍수나 명리학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낡고 정체된 기운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때 집안의 물건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교감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공직에서 훌륭하게 봉직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은퇴 후 10년이 지나도록 서재를 예전 모습 그대로 두고 살았습니다. 낡은 서류더미, 이미 지나간 정책 자료들, 이제는 읽지도 않는 법전들로 가득 찬 방에서 그는 매일같이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는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늘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고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건이 뿜어내는 암기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낡은 물건에 매여 있다면 고통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오직 인생의 정점에 서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공허함을 물건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쉴 자리를 만드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들려줄 4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의 집안과 마음속에 숨어있는 암기들을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을 기꺼이 놓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평온해지고 운명은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지, 왜 그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집에서 치워야 할 암기는 바로 지나간 시절의 명예가 담긴 낡은 유물들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실감입니다. 어제까지는 어느 회사의 부장이었고 어느 기관의 장이었던 내가 오늘부터는 그저 평범한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서재나 거랍 깊숙한 곳에 과거의 흔적들을 켜켜이 쌓아둡니다. 수십 년 전의 명함, 이제는 유행이 지나 입지도 못하는 빳빳한 정장, 그리고 이미 빛바랜 상패와 훈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가 만난 많은 노년의 제자들과 동료들 중에는 이 과거의 상징물들에 매몰되어 현재의 삶을 망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오면 굳이 서재로 데려가 예전의 활약상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미 효력이 다한 서류 뭉치와 낡은 장부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를 보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집안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해주는 그 물건들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진정한 권위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맑은 눈빛에서 나오더군요. 오히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할 때 비로소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한 친구가 은퇴 후에 우울증에 걸려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해 보니 집안 곳곳이 퇴임할 때 가져온 짐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거실 한복판에는 학교에서 쓰던 낡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은 온통 옛 제자들과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의자에 앉아 예전의 권위를 추억하며 현재의 초라함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물건들이 자네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네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네. 제발 이 의자부터 내다 버리게.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그려진 그림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낡은 서류와 입지 않는 정장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는 암기입니다. 물론 추억까지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것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워내십시오. 물건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좁은 집안에 꽉 들어찬 과거의 짐들을 덜어내면 공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내 어깨를 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명운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나를 놓아줘야만 비로소 지금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암기는 바로 약 상자에 가득 찬 오래된 약들과 고인이 남긴 물건들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들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마련이고 자연스레 집안에는 약봉투가 하나둘 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약 서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언제 처방받았는지도 모를 빛바랜 알약들,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연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남겨둔 건강보조식품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래된 약들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것을 넘어 심리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암기로 작용합니다. 약을 쌓아두는 행위 밑바닥에는 병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어떻게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세를 넘기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되 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약 상자를 비우는 것은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일이며 질병의 기운을 집안에서 몰아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과감히 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병마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고인의 유품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효를 중시하고 정이 깊어 먼저 떠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물건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버리면 그 사람을 잊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라며 장롱 깊숙이 옷가지와 소지품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떠난 이를 위한 애호가 아니라 남겨진 이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인이 떠난 물건은 생기보다는 정체된 기운을 뿜어내기 마련입니다. 집안이 고인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멈춰버린 시간의 박물관이 되고 맙니다. 슬픔은 충분히 애도해야 하지만 그 슬픔이 물건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녀가 아끼던 책 몇 권과 사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떠난 사람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남겨진 내가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떠난 이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고인의 옷을 입어보며 눈물 짓거나 쓰지도 않는 유품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집안의 음습한 기운을 걷어내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삶의 운기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명운이 비로소 바로 서고 남은 세월을 하늘이 주신 축복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약상자를 비워 건강한 의지를 세우고 유품을 정리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에 반드시 행해야 할 지혜로운 이별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살아있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집안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 암기는 바로 부정적인 인연이 얽힌 물건들과 부채 기억입니다. 여러분, 물건은 그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고받은 사람과의 감정, 그리고 그 물건을 얻기 위해 겪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시기인데 이때 내 곁을 떠나갔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남긴 물건들을 여전히 집안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내 운명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서 아직 돌려주지 못한 물건이나 반대로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선물한 물건이 있습니까? 혹은 사업이 어려웠을 때나 마음이 괴로웠을 때 억지로 곁에 두었던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런 물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마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거나 과거의 분노,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이 뿜어내는 악한 기운, 즉 암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해서 그래도 그땐 좋았지 하며 관계가 틀어진 후에도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점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70대, 80대의 나이에 들어서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를 배신한 친구가 준 시계, 나를 무시했던 친척이 건넨 장식품, 이런 것들은
볼 때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 물건들이 집안에 버티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 나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 정리하지 못한 채무 관계를 상기시키는 서류나 물건들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빚도 문제지만 마음의 빚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연결된 물건들은 여러분의 노년을 자책과 후회로 물들입니다. 빚은 갚을 수 있다면 갚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마음의 짐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십시오.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남은 생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물건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그 물건을 버림으로써 상처를 치유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습니까? 누군가와의 좋지 못한 끝맺음이 떠오르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그것을 집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물건을 내보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함께 실어보내십시오. 너도 그동안 내 곁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마음에서 너를 놓아주마.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정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암기를 제거해 나갈 때 여러분의 집안 공기는 비로소 맑아집니다. 나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비로소 참된 평온이 찾아오고 굽어있던 운명의 길도 곧게 펴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결한 평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모든 비움의 끝에 찾아오는 참된 자유와 노년의 품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버리면 내 삶이 그만큼 가난해지고 초라해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내가 확신하게 된 진리는 인간은 비로소 가벼워졌을 때 가장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은 지금 여러분은 이제야말로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암기를 치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그 자리는 다른 물건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따스한 햇살과 맑은 공기 그리고 여러분의 평온한 숨소리로 채워야 합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에도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만 비로소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집이 정갈하고 내 마음이 맑으면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말이 적고 행동이 단정하며 공간이 깨끗한 법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은 곧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투영합니다. 낡고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던 물건들이 사라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없이 오직 현재의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싸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통해 얻고자 했던 자유의 실체입니다. 100세를 넘긴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내 주변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건네십시오. 물건이 주는 가짜 위안보다 사람이 주는 온기가 그리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이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명운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암기를 버리고 명운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결국 내 남은 생을 사랑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을 살았노라는 만족감뿐입니다. 그 만족감은 결코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전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는 작은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하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래된 암기들을 떠나보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찬란하게 꽃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충고가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승리이자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